여러분, 잠깐 쉬었어요? 네, 이제 6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사과 90개, 감 160개, 배 112개를 몇 명의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사과는 8개가 부족하고, 감은 6개가 남고, 배는 정확하게 딱 나누어 줄 수 있대요. 그때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아, 맛있는 사과, 감, 배가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 주려고 봤더니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죠? 이제 우리 6학년 과정이라서 5학년 때 이미 약수배수를 배운 거 여기다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사과는 지금 90개가 있어요. 그렇죠? 90개가 있고 감은 160개가 있고 배는 112개가 있는데 나눠주려고 보니 모자라는 거지. 그치? 몇 개가. 사과는 8개가 모자라.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지?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8개 더해줘 버리면 딱 맞겠는데, 감은 6개가 남는 거를 빼면 딱 맞겠네요. 그쵸? 배는 정확히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제 학생 수 구할 생각을 해야겠네. 그쵸? 사과 98개 되었고요. 채워서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만들었죠, 우리가. 자, 남은 건 빼버렸고, 그 다음에 배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누어 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약수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약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 공약수니까 말이죠. 최대 공약수를 구해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98과 154와 112는 뭘로 나눠지나요? 일단 다 짝수고요. 그렇죠? 다 짝수고 짝수니까 일단 이로 나눠봐요. 네. 그러면 반 49, 얘는 77, 56, 5 이렇게 반으로 나눠놓고 봤더니 어머 얘가 7의 배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7로 나눠볼게요. 7, 7에 49, 7에는 7, 7에는 7, 7, 8에 56. 더 이상은 안 되겠군. 그러면 이제 뭔가요? 아, 최대 공약수는 2, 7에 14네요. 그쵸? 2 곱하기 7이 최대 공약수. 최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14명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공약수는 14의 약수인데, 그죠?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그 수는 14의 약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6개가 남는다고 하고 8개가 모자란다고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4의 약수가 1, 2, 7, 14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 조건하고 딱 맞는 거. 8개 모자라. 6개 남아. 뭐 이렇게 그랬으니까 어때요? 8개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8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어, 14명한테 나누어 주고 있었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공약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몇 개라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14명. 그죠? 14명이 지금 이 과일들을 나눠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14명. 이 문제의 포인트 뭐다? 부족하고 남는 거는 채우거나 덜어내서 딱 맞게 하고 그것의 공약수를 구하고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아라.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8개 모자라고 6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8이나 6보다는 무조건 큰 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14명. 알겠죠? 그다음 문제 7번 갈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고리를 연결해 놨네요. 그림과 같이 두께가 1cm인 고리를 그림과 같이 몇 개인가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길이가 578m가 되었는데 몇 개 연결했나요? 그런 문제죠.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언제? 4학년 때? 그죠? 4학년 때 D05에 가면 여러분 D05에 가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때는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요? 하는 문제였거든요. 몇 개를 연결했다고 하면서 전체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그런 문제가 디귿모에 있어요. 혹시 모르겠으면 또 그것 한번 찾아봅니다. 네,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몇 개를 연결했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려고 안쪽에 그 고리의 안쪽에 길이가 있고요. 바깥쪽 길이가 있어. 그렇죠? 바깥쪽 길이는 당연히 두께를 포함한 거고요. 안쪽 길이는 두께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길이가 11cm면 안쪽은 두께를 뺀 9cm가 돼요. 그런 얘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았어요. 왜? 문제를 쉽게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오, 안쪽 길이만 쭉 더해가면 겹치는 부분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이런 거 했던 거 또 기억나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가보면, 오, 그러면 9cm가 몇 개인가가 연결됐겠는데요? 맞아요. 9cm가 몇 개가 연결이 됐겠죠. 몇 개 연결됐는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서 뭐가 지금 빠져 있나요? 뭐가 빠져 있어요? 어, 양쪽의 두께 빼놓고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두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여기 1cm, 여기 1cm 합해서 몇 cm? 2cm,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합했대요. 여기 1cm, 여기 1cm 빼고는 다 지금 계산된 거라서 2cm를 더해줬더니 그 결과 578cm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이제 뭐, 그쵸? 이제 뭐 계산은 너무나 잘할 수 있겠죠? 네, 양쪽에서 2를 빼야지 먼저, 그쵸? 2를 빼면 얘는 576이 되어요. 그리고 그거는 9의 몇 배래요? 이 얘기지. 그쵸? 9로 나눠야지. 아, 9, 6, 54. 9, 4, 36. 그쵸? 네. 나왔네요. 몇 개요? 64개. 그쵸?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수학 따지기, 쭉 풀어보면서 그동안 배워온 게 있어서, 그동안 함께 공부한 게 있어서 새로 가르칠 게 없는 시간이 많아요. 다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 이미 내가 다 배웠지만 배운 걸 여기다 어떻게 쓸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 손에 연필을 들고 있는데 이 연필을 어디다 쓸지를 잘 몰라서 근데 그거 어떻게 쓸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맞습니다. 닮은 도형이네요.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닮은 도형이죠. 네. 오른쪽 삼각형 기억 니은이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넓이의 비는 얼마일까요? 했어요. 넓이의 비. 좋아요. 그러면 넓이의 비를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혹시 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서 말이죠. 여기가 1이야. 단위는 일단 생략해 볼게요. 여기가 1이야. 이 길이가 1이야. 여기도 1이야. 1cm로 해볼까? 1cm야. 그러면 이 작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겠지? 그런데 길이를 두 배로 늘렸어. 이게 2cm가 되었지. 그럼 여기도 세로도 그러면 2cm가 되었네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네 칸 딱 눈으로 봐도 네 칸이죠? 맞아요. 두 칸씩 두 줄이어서 얘는 뭐가 됐어요? 4제곱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삼각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삼각형 볼까요? 삼각형에 여기가 1cm예요. 여기도 1cm예요. 어? 여기도 1cm예요. 그런데 길이를 어떻게 했냐면 두 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두 배로. 여기가 이렇게 2cm예요. 그렇죠?
여기 2cm예요. 여기 2cm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몇 개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이 되었죠. 어, 길이가 1cm에서 얼마로 갔어요? 2cm로 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1대 2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길이가 1cm에서 2cm로 갔다는 거는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넓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넓이는 아까 사각형은 1제곱센티미터가 4제곱센티미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길이가 2배가 되었으니까 넓이는 어때요? 1 곱하기 1대 1제곱 대 2제곱이 되었다고요. 왜요? 아,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하여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혹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길이를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곱 써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혹시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1 곱하기 1에 2 곱하기 2 넓이의 비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1일 때 뭐 4. 잘 모르겠으면 칸수를 한번 세보세요. 한 칸이었던 게 네 칸씩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제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었어. 닮았는데 닮았어. 이렇게 쭉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하거나 이런 닮은 도형이었을 때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는 항상 몇이 된다? 어, 그것의 제곱만큼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길이가 몇 대 몇? 2 대 3이야. 그렇죠? 길이의 비가 2 대 3이야.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넓이의 비는 2 곱하기 2 대 3 곱하기 3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4 대 얼마? 4 대 9.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럼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비는 세 번 곱하죠. 가로, 세로, 높이. 그지? 밑면 곱하기 높이. 부피의 비는 세 제곱이 됩니다. 세 번 곱하는 게 돼요. 그거는 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또 지금은 예고편 그때 나오면 다시 또 들여다보기로 하죠.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거는 길이의 비하고 넓이의 비의 관계네요. 그렇죠?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는 2 곱하기 이만큼이 되더라. 그렇죠? 길이가 3배가 되면 3 곱하기 3만큼이 되더라. 그렇죠? 네.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도 도형이군요.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넓이가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자, 기억과 니은의 넓이가 같대요. 그런데 항상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주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 x가 보이네. 그쵸? x가 몇 센치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원주율은 3.14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왜 원주율이 나왔을까? 부채꼴 때문에 나왔겠네. 그쵸? 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사다리꼴 보이죠? 그리고 원을 4분의 1 쪽으로 낸 4분원이 보이죠? 네, 그 두 개가 지금 겹쳐진 모습이네요. 그죠? 겹쳐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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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기억인데, 이 기억 부분, 여기, 이거와 이 아래쪽에 있는 니은 부분, 여기, 부채꼴의 일부분. 이 둘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와우.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같아. 그러면 얘를 뭐 조각 내거나 다시 분해해서 결합을 시키면 기억이 니은이 될 수도 있고 니은이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다리꼴 넓이랑 부채꼴 넓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습니다를 이 문제는 힌트로 준 거예요. 그죠? 사다리꼴 넓이와 부채꼴 넓이는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예요. 기억을 떼서 잘 다듬어서 니은에다 붙여주면 딱 부채꼴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은 공통이잖아. 공통인 넓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식은 이제 사다리꼴 넓이가 부채꼴 넓이랑 같다로 식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알겠죠? 네. 자, 세워보죠. 사다리꼴 넓이는 x 더하기 12겠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네. 곱하기 높이는 10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2분의 1 나누기 2니까 이만큼이 사다리꼴 넓이에요. 자, 부채꼴 넓이는요. 10 곱하기 반지름이 10이니까 원주율 3.14로 쓰라고 했으니까 3.14 곱하기 90도라서 중심각이 전체 4분의 1쪽이니까 4분의 1 해서 이 둘이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약분되는 게 있으면 미리 약분해서 정리 또 해볼까요? 네. 어떻게 여기 약분할까요? 이렇게 5. 그죠? 4는 먼저 이 10을 2로 나누고요. 그러면 2, 5, 10이고요. 2가 남았어. 그럼 또 2로 나누고요. 그러면 2, 5, 10이고요. 이렇게. 좋죠. 자, 한번 정리한 거를 아래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2 곱하기 5가 5 곱하기 5 곱하기 3.14와 같다고 한 번 정리했고 또 한 번 정리해볼까요? 양쪽에 5가 있네. 5 1은 5, 1은 5 이렇게 5로 나눠버려도 좋겠습니다. 맞죠?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요? 계산을 해봐요. 이제 어떤 수 x에 12를 더한 것이 5 곱하기 3.14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5, 3, 15에다가 5 곱하기 0.14는 0.7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15.7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뺄셈이네. 뺄셈으로 바뀌었네. 양쪽에서 12만큼 덜어내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3이 남았고요. 소수점 아래 7이 아직 남아있으니 답은 3.7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답 나왔네요.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문제 안에, 주어진 문제 안에 실마리가 들어있으니 문제를 잘 살펴보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이 모양은 다른데 넓이가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기억을 떼다가 하얀 공통인 부분 옆에 니은 쪽에다 갖다 붙여주면 부채꼴 되네? 부채꼴의 니은 부분을 떼서 저 위쪽에다 갖다 붙여주면 사다리꼴 되네? 사다리꼴 넓이랑 부채꼴 넓이가 똑같다는 거구나.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식 만든 후에도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뭐 하자? 약분해가면서 양변 등식이니까 양변을 잘 살펴가면서 식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가면서 문제를 수학적으로 쉽게 풀어보자.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0번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네, 10번이죠? 10번은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그림 2와 같은 좀 더 밑넓이가 작은 길쭉한 막대가 있어요. 30 높이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 막대를 1번 직육면체에다가 물이 들어있는 직육면체에다가 집어 넣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쓱 집어넣어서 똑바로 세워놓으면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림 위에 있는 지금 밑넓이가 작은 밑넓이가 2cm, 2cm인 밑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 이 직육면체를 얇은 직육면체를 쓱 갖다 집어넣으면 물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때 그 물의 높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 자, 볼까요?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물을 밀어내겠죠? 물을 밀어내겠죠? 그러면 물이 위로 올라올 거야. 맞아요? 맞지, 당연하지. 그치? 그러면 얼만큼 올라올래나? 얼만큼? 쑥 밀고 올라오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왜? 당연히, 당연히, 밑부분에 지금 넓이가 있잖아요. 그쵸? 넓이가 4cm잖아요. 요 4cm만큼을 차지하게 될 거잖아, 여기를. 그쵸? 요만큼 차지하게 될 거고, 얘가 쓱 밀어놓으면서 이제 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만큼이 밀려 나올 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밀리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밑넓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넓이가 줄겠지. 그죠? 면적이 줄겠죠? 어느 정도 줄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음, 얘가 이렇게 8cm, 8cm인 정사각형이었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요만큼 2cm, 2cm인 정사각형 모양만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요만큼이 이제 물이 찰 수 없어. 비어. 여기만 물이 차고, 그쵸? 밑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8cm가 되고, 여기가 8cm가 되겠죠. 어.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이 물에 부필 텐데, 이 물의 부피인데 물의 부피는 이제 처음 거에서 변함이 없죠. 사실은 밀려나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물의 부피가 있을 거예요. 처음 물의 부피 와 나중 물의 부피 그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넘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처음 물의 부피는 밑넓이가 8 곱하기 8 곱하기 높이가 15. 그렇죠? 밑넓이의 높이 곱한 게 처음 물의 부피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밑넓이가 지금 요만큼이 줄었잖아요. 요만큼이. 그렇죠? 요만큼은 2 곱하기 2만큼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8 곱하기 8에서 2 곱하기 2만큼을 빼고 높이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높이를 몰라. 네모.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어떤 거는 X로 써도 되고요. 뭐 문자 H로 써도 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계산은요? 여기 먼저 계산해야지. 괄호 안에 계산. 88이 64에서 4를 뺐네. 60이네요. 60 곱하기 네모가 8 곱하기 8 곱하기 15와 같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생각하자고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쫙 봤더니 15, 60 약수배수 관계네. 그쵸? 15가 여기 한 번, 여기 네 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간단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 4. 이 4도 약분이 되겠네. 그쵸? 4, 2, 8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쵸? 네모는 이쪽에 남은 게 8이 16이 남았단 말이죠. 16cm네요. 그쵸? 그래서 이 얇은 막대에 2 곱하기 2를 밑넓이로 갖는 막대를 집어넣었을 때 물이 1cm만큼 올라왔네요. 맞죠? 그래서 16cm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쵸?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의 관계도 배웠고요. 그쵸? 그리고 또 9번도 약간, 똑같은 넓이라고는 하지만 모양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건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금 같이 해보았고, 또 10번 문제도, 물은 똑같은데 밑넓이가 좀 변화가 왔네? 그때 물은 높이가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점점 재밌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24일차, F03 24일차, 4주차를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F04호로 다시 만나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늘 수학 공부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F04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